잠시 후 10시부터 판문점에서 남북 이산 가족 실무 접촉이 시작됩니다. 네,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그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문 기자, 이번 회담 이제 잠시 후 한 40분 뒤에 열리게 되는데요. 한번 판문점 우리 측 평화집에서 열리는데 누가 참석을 하고 어떤 의제를 논의하게 될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판문점 그 남측 구역인 그 평화의 집에서 잠시 뒤에 10시부터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그러니까 통일부 정책협력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측에서는 박용일 조선적십자의 중앙위원, 또 을 포함한 3명, 이렇게 6명이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 실무 접촉은 뭐 사전에 예고된 대로 추석을 계기로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그 시기와 장소 그리고 규모,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할 것인지가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관례적으로 봐서는 이제 만약에 이번에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 상봉이 열리게 되면은 20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19차례 남북 간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던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준으로 미뤄봤을 때는 뭐 남북 간에 각각 100명씩 총 200명 정도 모일 걸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실무 접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0시에는 우선 전체 회의를 통해서 서로 모두 발언을 합니다. 이 모두 발언에 사실 모든 그 회담 성패의 키워드가 달려 있습니다. 예. 모든 거를 열심히 해서 좋은 화합에서 결실을 내보자, 이런 의미를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서로 다듬어서 내놓는 경우가 있지만,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는 상대방을 굉장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또 발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그 저희 취재진은 10시에 남북 대표들이 어떤 그 말을 내놓을까를 현재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덕행 실행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기대와 염원에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두고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북측에서 박용일 위원이 어떤 말을 할지가 좀 사실 관심인데요. 네. 지금 현재 그 남북 간의 관계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는 남북은 이번 그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반드시 성사시킬 걸로 보기 때문에 오늘 회담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시로 예상됐는데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북측 표준 시간 30분 늦잖아요. 10시 반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그 회담이 서로 열릴 경우에는 자리를 앉는 시간이 10시라 하더라도 네. 뭐 가벼운 인사말도 나눌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 마이크 같은 거, 이런 실내 장비 같은 것도 점검을 하다가 실행 회의에 본격적으로 자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들어간 시간이 10시 반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건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측에서는 회담에 서로 입장을 동시에 양쪽에서 남북회담 같으면 관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수석 대표를 비롯해서 회담에 참가하는 회담 위원들이, 대표들이 동시에 문에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악수를 나눈 다음에 자리에 앉고, 그리고 먼저 이렇게 남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측 먼저 환영의 인사말을 간단히 하고, 그동안에 이제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례로 봤을 때는 회담 시작 시점을 동시에 입장하는 시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2, 30분 정도 서로 환담을 하다가 자 그러면 이제 회의를 시작하시죠, 이렇게 해서 남북회담을 시작할 때 북측에서는 우리 시간 평양에 있는 표준 시각대로 10시 반에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네. 우리 남측의 입장에서는 입장을 해서 서로가 악수를 나누고 시작하려 한 것이 결국은 10시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남북 간에는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도 봤듯이 일단 우리는 10시라고 항상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네. 북측에서는 항상 10시 반에 실제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유도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기술적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10시에 입장을 하고 회의는 뭐 환담을 나눈 다음에 네. 10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의제는 논의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규모를 보니까 남북 각 100명씩 총 200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사실 우리 측 생존자의 한 80% 정도 이상이 7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령층, 그 고령화 속도를 좀 고려를 하면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남북 그 이산가족 상봉이 현재까지는 실향민의 규모가 얼마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산가족 명단이 몇 명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현재 한적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동안의 대외적인 이산가족 명단은 12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현재 딱 절반인 6만 명으로 현재 줄어들고, 네. 이 줄어드는 속도도 사실은 그 전문가들의 예측을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고령화이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그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는 경우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에 서로 처음에 만났을 때 그리고 6.15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교류 협력이 이제 시작될 무렵에 남북에서 각각 100명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선정한 사람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약 500명 그리고 남측에서도 500명 그러니까 약 한 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할 때는 약 1,200명 정도가 상봉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남북 현실적으로 이산가족 규모로 미뤄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표현하기는 좀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본인들은 그 로또를 맞아서 이산가족 상봉사에 참여를 한다 이렇게 네.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지금 같은 속도나 남북관계의 어떤 변수에 맞물려서 실행을 할 경우에는 이 6만 명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이제 나머지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참여를 했을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3년 연속 취임 이후에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꼭 빠지지 않고 강조했던 의제가 결국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그치지 말고 일단 이산가족 상봉을 이제는 생사 확인부터 먼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100명씩 그러니까 200명이 아닌 전체 6만 명, 북한도 뭐 그 정도 비슷한 규모가 있다고 봤을 때는 이러한 많은 수가 동시에 살아있는 것만이라도 확인하자면 생사 확인부터 하자.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명단을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네. 우리가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6만 6천 명의 명단을 북한의 중앙조선 적십자회에 명단을 넘길 테니까 네. 북측에서도 이 사람들의 생사 확인을 원한다면 남측으로 명단을 보내달라. 이게 이제 박 대통령의 의지고요. 이처럼 그 생사 확인이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상봉 대상자 가운데서도 시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80대 또는 아주 극소수지만 현재 90대까지 살아 계시거든요. 최고령자들. 네, 최고령자들 이런 부분들은 좀 우선순위를 먼저 최고령 우선순위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지적도 있고요. 일단 많은 분들이 그 고향에 방문이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이 현재 생존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 남측에 살아있는 이산가족이 자신의 고향이라도 한번 발을 디딜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냐. 네. 이런 지금 현재로서는 이산상봉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제 20차의 이제 횟수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 상봉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되고요. 네. 박근혜 정리하고 대통령이 되겠죠. 예. 의지에 분명하게 표현을 했던 것처럼 서로가 명단을 확인해서 생사가 확인이 된다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화상 상봉을 통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신 교환도 할 수가 있고 예.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서로의 접촉의 방법과 면을 좀 넓혀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보니까 그 200명 하면은 계산을 제가 해봤더니 6만 6천 명을 계산했을 때 150년 걸리더라고요. 그 이게 시간상으로 너무 좀 촉박하기도 하고 너무나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또를 맞는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좀 그 되기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많이 한 번 할 때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금강산 면에서도 그렇고 장소적인 제약이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그게 어렵나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 남북 간에는 2000년 6.15 합의 이후에 이산 상봉만큼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서로가 추진을 해야 된다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이산 상봉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서울을 방문했던 북한의 주민들이 서울의 그 발전상이나 달라진 모습들을 이제 북측의 주민들에 가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입소문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에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19차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3차 이후에 그러니까 2002년도 이후에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아주 제한적인 공간에서 제한적인 형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장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김정숙 여관이나 기존의 이제 시설을 또는 해금강 호텔을 통해서 예.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했지만 2005년도에는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남북의 합의하에 북측에서는 이제 부지를 제공하고 남측에서는 이제 자재와 비용을 부담을 해서 남북이 결국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축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가 들어선 이후에 불과 이제 몇 차례만 이산 상봉이 열렸는데요. 이산 상봉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숙박도 할 수 있고요. 만남의 그런 그 로비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시설까지 만들어 놓고도 남북이 그동안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 또는 이제 천안함 문제나 연평도 피격 또는 이제 방황자시 관광객 피격 사건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이산 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번 추석 상봉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어떠한 경우도 이러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정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정례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이번 그 접촉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수차례 그 금강산을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예. 네. 그 북한에서 이제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결국은 이산 상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명도 하지만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결국은 천하 제일 명산 금강산이라는 큰 그 바위돌의 구호가 있습니다. 그 예. 원정리 현장에 가보면은 많은 분들이 현재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금강산 내금강 그리고 만물상으로 통하는 입구에 보면은 큰 돌에 천하 제일 명산이라는 이런 그 글을 써놨고요. 예. 금강산은 적어도 한 4번 이상 그러니까 계절별로 방문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좋은 공간에서 이산가족들이 만남으로써 그동안에 그 쌓였던 회한을 풀 수 있다는 것이 남북이 얼마나 그 큰 결단이냐 이런 예. 그 주장을 계속 해온 걸로 미뤄봤을 때는 이번에도 역시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 간의 적십자 실무 접촉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결국 이런 선전전을 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제 그동안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그동안에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했던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나 또는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 그리고 관광객, 방한객 시 피살 사건 등에 대해서 북측에서는 뭔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은 이러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제 천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수위 조절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북측에서도 만약에 우리 측이 요구한 그런 입장을 들어준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고개를 넘어가서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도의 협상의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